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두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굉장히 긴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일단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재판관에 대한 접근이 차단이 되어 있고요. 또 네. 평의 자체도 굉장히 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나 증거가 나오진 않아서 사실 추측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사실은 헌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관계 판단 자체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과연 지시를 했는가, 아니면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지시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밝혀져야지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 검찰의 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증거로서 채택된 이 검찰의 진술 조서와 이 해당 진술을 했던 증인들이 헌재 재판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을 발언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말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게 사실인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 확정된 사실관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 또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헌재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사실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라든지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계 갔는지 지금 저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지금 평의를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평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결론은 나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로 이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와 토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고 오늘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양분되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예. 사실 누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내전 사태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탄핵에 대한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6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소수 의견으로 갈려져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반대 진영에서는 이 소수 의견을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서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 국정 혼란이라든지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와 심의 끝에 이러한 결론을 도달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가 언제 날지 또한 여러 추측만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화요일에 이제 박성재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보통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금요일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은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변론 종결 후에 사실은 약 2주 안에 모든 게 네.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사실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모두들 추측을 했었는데 사실 그 추측이 빗나갔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차주로 이제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초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있어서 초에는 사실상 이 선고가 이루어지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현재에서는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선고 기일의 출석을 위해서 2, 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고 이제 통지를 해주는데 다음 주 초에 사실은 진행이 되려면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요. 알려줬어야 되는데 예. 지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초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후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선고하는 이유는 이 금요일에 선고를 하면 이제 주말이 사실은 이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금요일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 21일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역시도 사실은 추측이잖아요. 이것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지노선은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이제 두 재판관의 퇴임이 또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21일로 추측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추측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장고가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뭐 3월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절대적으로 있는 게 이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4월 18일에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이 위헌이다라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임명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까지 만약에 퇴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헌재는 6인 체제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굉장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 6인이 판단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나중에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퇴임하기 전인 4월 18일 이전까지는 아무리 늦어져도 이전에는 통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변론이 19일에 종결이 되어서 윤 대통령 사건보다 더 빨리 종결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고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 사건도 사실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 대통령의 사건과 어느 정도 쟁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주된 사유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라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런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 그러니까 방조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 탄핵 소추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첩되는 쟁점은 그럼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겹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설사 내란 행위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동조했는지 방조했는지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내란 행위였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장고가 길어진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관들에 대한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전제로 하는 한덕수 총리 사건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총리의 선고가 어쩌면 같은 날에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같은 날 선고한다라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란 행위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 행위에 과연 동조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쟁점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이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선고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생중계 여부입니다. 이제 과거의 두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네, 일단 이 재판은 원칙은 방송이나 촬영이 원래는 불가한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재판장이 재량으로 이 부분을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어느 사안보다 가장 이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선고에 대해서 모두 생중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선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변론 절차 과정도 모두 생중계가 됐거든요. 예. 그만큼 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면서 그 선고 기일이 언제인지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이 생중계를 허락을 하겠다 이 부분까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변론 절차 자체도 사실은 생중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고 날도 이 무난하게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